지난해 11월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를 둘러싼 국회 답변을 계기로 중국과의 심각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면을 타개하려는 노력 없이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밤 TV 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을 했다. 대만 유사 때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동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그 공동행동 과정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만 빠져나올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앞선 대만 유사 관련 답변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반성의 뜻을 표하며 구체적인 사안까지 언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애초에 일본인 보호에는 자위대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게다가 이번 발언은 도중에 미군 지원 문제로 바뀌어 있어 매우 위험한 내용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대만은 자국의 일부이지만 아직 통일이 실현되지 않은 존재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개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몇 년 사이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담론이 일본 국내에 확산된 점 역시 중국을 자극해왔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거듭 요청하고 군민 겸용 제품의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지는 향후 중국의 대응에 달려있지만 각 기업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또한 양국 간 교류 행사는 잇따라 취소로 내몰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이후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해 라이칭더 총통과 면담했다. 정부 고위 관료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원칙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대만은 일본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의원 교류는 중국에 어떤 신호를 보냈을까? 지금 정치인들이 발걸음을 옮겨야 할 곳은 중국이 아닌가? 상대가 문을 닫고 있다면 그것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요구되는 자세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오해다라는 말로는 넘어갈 수 없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하며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외교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달에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의 카니 총리,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찾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4월 방중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중국과 갈등이나 이견을 안고 있으면서도 대화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이 중국과의 의사소통을 결여한 채 정상 간 왕래마저 끊긴 상태라는 점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